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최근에 사연 채널을 알게 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했고 아이도 있어요. 얼마 전에 가족이 함께 시골장에 나갔다가 달고나를 보게 됐습니다. 옛날 문방구처럼 달고나도 팔고 커다란 물고기 사탕도 있는 그런 곳에서 뽑기도 하게 됐어요. 애들이랑 남편은 뭐 하나씩 상품을 탔는데 전 꽝이더라고요. 놀랍지도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전 뭐만 했다 하면 꽝이고 벌칙 대장이었거든요. 성인 돼서 술자리 게임도 몇 번 해봤는데 무조건 걸렸어요. 그런 운이 없으니 노력이라도 하자는 게 제 신조여서 주어진 건 열심히 하면서 살았죠. 제 무기는 성실한 거, 책임감 강한 거, 그런 것들이었어요. 대학 졸업하며 직장에 들어갔고 정말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숫기가 없어서 연애도 잘 못했는데 짝이 될 운명이었는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죠. 남편이랑 5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성격 따라 연애도 꾸준히 성실하게 한 셈이었죠. 저와 남편이 결혼한 몇 달 뒤 시댁에 또 한 번의 혼사가 있었어요.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의 결혼식이었죠. 동서는 저랑 동갑이었고 둘은 연상 연하 커플이었어요. 둘은 1년 사귀고 결혼한 거였고요. 한 해에 형제가 다 장가를 간 거였고 시어머니는 한꺼번에 해치워 홀가분하다며 좋아하셨죠. 동서랑 저는 나이도 같고 같은 해에 결혼해서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의 며느리라고는 둘뿐이니 이상할 것도 없었죠. 동서와 저는 비슷한 성향은 아니었어요. 동서는 목소리도 크고 외향적이랄까 씩씩한 스타일이고 저는 반대거든요. 말을 하기보단 듣는 쪽이고 활달하기보단 차분하고요. 참 시어머니가 서열 정리는 확실히 해주셨죠. 나이는 동갑이라도 그런 건 분명해야 한다면서 호칭 정리도 잘 해주셨어요. 동서는 절 형님이라고 불렀고 저도 동갑내기 동서한테 함부로 하는 일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성격 분명하고 화통한 성격이세요. 농사를 크게 지으시는데 여장부라고 불릴 정도로 통도 크고 시원시원하시죠. 신혼 때 보름에 한 번씩은 시댁에 내려갔어요. 저희 부부는 서울에, 동서네는 다른 지역에 살았는데 날 잡아 모여서 농사일을 도왔죠. 전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가끔 하는 농사일이 시집살이라면 시집살이였어요. 하필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농번기가 다가왔죠. 신혼 때여서 우리 부부는 늘 함께 움직였어요. 시댁에 같이 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가면 논이랑 밭에 나가 일을 돕는데 저는 늘 손이 느렸어요. 반면 동서는 시골 출신이라 뭐래도 빠르게 잘했고요. 전 꼭 한 번씩 어머님한테 혼났던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 아닌 건 아니다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이 큰애야, 잡초를 뽑으랬더니 멀쩡한 걸 뽑고 있으면 어떡해.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잖냐. 어찌 그리 일머리가 없어. 아유, 다 그냥 놔둬라. 이걸 아까워서 어째. 예? 어머니 다시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제가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 동서가 늘 나서줬어요. 아유, 어머니 이런 일도 어렸을 때부터 해봐야 잘하는 거죠. 형님은 서울 깍쟁이로만 살아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멀쩡한 거 버리게 생긴 게 아까워서 그러지. 큰애야, 마음 상했냐? 너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다. 이해하지? 어머님은 농작물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일하다 실수하는 걸 속상해 하셨죠. 잘 자랄 수 있는 거 뽑아놨다고요. 저도 너무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전 뭐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대로면 농사일도 몇 년은 더 있어야 손에 익을 것 같았죠. 어머니, 전 그럼 집에 가서 육수물 올릴게요. 국수 말아야 하잖아요. 차라리 그거 할게요. 동서, 미안해. 나 가봐도 되지? 어머님 고개를 끄덕이셨죠.
동서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했어요. 아, 그럼 되겠네요. 형님은 멸치 국물 우려내는 거나 하세요. 괜찮으면 냉커피도 한 사발 타주실래요? 차라리 주방 일을 하는 게 속편했죠. 보름에 한 번씩 가는 건데도 참 힘들었습니다. 누가 딱히 눈치 주는 건 아닌데 농사일도 어렵고 심신이 피곤했어요. 아직 시부모님도 어려웠고요. 그래도 동서가 이해해주니 참 고마웠습니다. 한 번은 우리 부부와 동서, 시동생과 같이 읍내에서 맥주를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동서는 저랑 참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형님, 딱 보니까 형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한 스타일이다. 그쵸? 수업 땡땡이 치고 놀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 번은 있죠? 아니, 난 없는데 수업 시간에 어딜 가. 얌전히 앉아서 수업 들어야지. 듣더니 남편이 웃더라고요. 땡땡이요? 재수씨, 이 사람 그런 건 몰라요. 물어볼 걸 물어봐요. 어머, 진짜 한 번도 없었다고요? 대박이다. 형님이랑 사회에서 만났으면 친구 될 일은 없었겠네요. 나랑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치, 자기야? 전 애매하게 웃기만 했죠. 사실 우리 남편이랑 서방님도 성향이 많이 달랐어요. 남편은 딱 공부하는 스타일이지만 서방님은 아니었거든요. 운동한다, 뭐한다 활동적으로 자랐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가게 운영하시고요. 전 동서한테 물어봤죠. 난 주변 머리가 없어서 학교밖에 몰랐던 것 같아. 동서는 아니지? 그럼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방구석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고 있어요. 전 답답해서 공부가 진짜 싫더라고요. 다 적성에 맞는 대로 사는 거죠. 안 그래, 자기야? 이 사람도 저랑 비슷해요. 맥주 마시고 동서가 노래방 가자는 걸 우리 부부는 그쪽으로는 취미가 없어서 안 갔어요. 결국 서방님이 동네 친구들 불러 2차를 갔고 저랑 남편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갔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친구들 중에 재수씨 같은 사람 없지? 당신이랑 재수씨 완전 성향이 반대야. 맞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에너지가 넘칠까? 솔직히 부러운 것도 있어. 근데 좀 피곤하네. 같이 오래는 못 놀겠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결혼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저희에겐 곧 아기가 생겼고 전 2살 터울의 남매를 낳게 됐습니다. 남편도 자상했고 친정부모님이 가깝게 사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워킹맘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직장에서 인정을 받게 됐죠. 승진도 동기들보다 빨리 됐어요. 그 사이 남편은 첫 직장이었던 대기업에서 나와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했고요. 결국 남편보다 월급을 더 받게 된 거였죠. 소식을 듣고 남편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주 시골 내려갈 때 뭐 사갈까? 회? 한우? 자기 승진도 했으니까 모처럼 근사한 거 사가자. 와이프 돈 많이 번다고 동네방네 자랑해야지. 자기야, 꼭 그래야겠어? 그냥 천천히 아시면 되지. 꼭 그렇게 다 있는 데서 자랑을 해야 해? 여자한텐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식구들 앞에서 제 자랑을 하는 게 눈에 그려지는데 괜히 몸서리가 쳐졌어요. 남편은 가끔 속없이 자랑을 해서 사람이 가벼워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때 동선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잘 안 돼서 정리 안에 만회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전 그 얘기하면서 남편 입단속을 시켰어요. 자랑도 분위기 보면서 하는 거지. 동선에 지금 상황 안 좋은 건 몰라? 선물도 너무 요란한 거 사가지 말고 적당한 걸로 하자. 제발 눈치 좀 챙겨. 시댁 가는 날 트렁크를 열어본 전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저 몰래 뭘 잔뜩 샀더라고요. 혼자 백화점에 가서 사온 건지 아주 비싸 보였어요. 저는 선물만 드리고 승진 얘긴 하지 말자고 남편한테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술이 문제였어요.
아버님 생신이라 다들 술 한 잔씩 했는데 남편이 글쎄 약속을 어기고 제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여기 주목, 우리 미경이가 글쎄 승진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큰며느리가 월급도 엄청 많이 받고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우리 미경이 장하죠. 제가 마누라는 진짜 잘 얻었죠. 여보, 왜 이래? 아니에요. 식사 마저 하세요. 이 사람이 취했나 봐요. 왜 그래? 거짓말도 아니잖아. 엄마 아버지도 좋으시죠? 며느리 좋은 회사에서 잘 나간다고 동네방네 자랑하셔도 돼요. 가만히 보면 내가 복을 타고났다니까요. 알부자인 부모님의 능력 좋은 마누라까지 얻고 기분 좋다. 진짜 저 사람이 왜 저래. 전 혼자 안절부절 못했죠. 시부모님은 참 잘했다면서 좋아하셨는데 어째 동서 표정은 싸늘했어요. 서방님도 남편 자랑 듣다가 나갔고요. 내 말 좀 듣지.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죠. 설거지 하는데도 동서는 평소와 달리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왜 쓸데없이 자랑을 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뭐 어때서 그래? 기쁜 소식 나누자는 건데. 우리가 남이야? 전 동서 표정도 마음에 걸리고 아무튼 예감이 안 좋았죠. 그 뒤로 동서는 제가 보낸 톡도 읽지도 않고 연락 한 통 없었어요.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동서는 저를 대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느낌에 절 경쟁 상대로 보는 것 같았죠. 그 이후로 시댁에 가면 무슨 일이 꼭 생겼습니다. 동서는 뭐라도 손해본다 싶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절 칭찬하거나 조금이라도 챙긴다 싶으면 당장 뭐라고 했죠. 어머니, 지금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너무 형님만 챙기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무생채 무친 거 맛있다고 그 한마디 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파르르 떨어? 그동안 제가 무생채 무칠 땐 칭찬 한마디 없으시더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냐? 음식 솜씨야? 솔직히 네가 더 좋지. 그네는 여태 그냥 그렇다가 이번에 딱 한 번 잘해서 칭찬 한마디 한 건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진짜 황당했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닌 저희가 집에 갈 때 농작물을 풍성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동안 동서네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갔던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동서는 손도 크고 동서 음식 솜씨가 좋아서 농산물도 야무지게 챙겨가곤 했거든요. 반면에 저희는 반 정도밖에 안 싸갔어요. 그러다 애들도 점점 크고 저 도와주시는 친정부모님과도 나누다 보니 가져가는 양이 좀 많아졌죠. 그걸 보고 동서가 또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였어요. 이건 아니죠, 어머니.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형님네보다 저희가 형편 안 좋잖아요. 저를 더 많이 챙겨주셔야지. 형님네한테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 해요. 저희 뭐 먹고 살라고요. 어머님도 가만히 안 계셨죠. 그동안 어머님은 우리 둘한테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동서는 점점 더 승질을 부리더라고요. 어머님 급기야 동서를 혼내셨습니다. 그런 말이 어딨어. 그동안 쌀도 고춧가루도 너희가 곱절은 더 많이 가져갔다. 과일이며 푸성귀며 김장한 것까지 너희가 훨씬 많이 가져가 놓고 그런 어기장을 부려? 내가 여태 너희 차별하는 거 봤냐? 상황 다 아니까 챙겨도 둘째 너희를 더 챙겼지. 아주 나도 못해 먹겠다. 너희들 눈치 보느라 내가 제명에 못 살겠어. 어머니, 됐어요. 저희 요것만 가져갈게요. 나머지는 그냥 동선해 주세요. 형님, 저희 무시하세요? 형님은 잘 나가는데 우린 망하게 생겼다고 동정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됐다고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뒤틀렸는지 저랑 둘만 있을 때 시어머니 욕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죠. 주방이 더럽다, 아닌 척하면서 시집살이 시킨다. 며느리 불러서 농사일 시키는 시어머니가 요새 어딨냐고 욕도 대담하게 하더라고요. 동서는 저도 욕을 했으면 하는 눈치였지만 전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 큰 불만도 없었고요. 동서가 그러는 건 절 질투해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소심한 성격 탓에 나중엔 동서랑 둘이 있는 걸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번은 동서가 제 앞을 턱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 왜 이래요? 나 무시해요? 왜 사람을 슬슬 피해 다녀요? 누가 피해 다녔다 그래. 그냥 주방 치우느라 정신없던 건데. 형님도 나 무시하는 거예요? 목소리만 크고 무식해서 내가 싫어요. 사람이 왜 솔직하지 못해요? 어머님이 형님 예뻐한다고 그거 믿고 이러는 거예요? 왜 사람 무시해요? 동서, 누가 무시했다고 그래. 난 그런 적 없어. 그럼 같은 며느리면서 왜 내 편을 안 들어줘요?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 왜 순진무구한 척하며 눈만 깜빡거리고 있냐고요, 짜증나게. 그거야 내가 끼어들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랬지. 참나, 기가 막혀서. 형님, 처음 농사일 할 때 기억 안 나요? 농사일 하나도 못해서 어머님한테 한 소리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줬어요? 형님 편 들어준 거 기억 안 나요? 진짜 배운 인간들은 왜 이렇게 의리가 없나 몰라?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싸움 싫어해. 그리고 못하고. 내가 싸우는 것도 싫고 누가 다투는 것만 봐도 심장이 벌벌 떨려서 그랬어. 내가 왜 동서를 무시한다고 그래. 그리고 무조건 동서 편만 들으라는 법이 어딨어. 난 누구 편도 들기 싫어. 허이구, 잘나셨네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만 하고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앞으로 남남처럼 지내자고요. 솔직히 같은 동갑인데 형님 하는 것도 껄끄러웠고 서로 말 섞지 말고 지내요. 됐죠? 그 사건 이후로 동서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댁이 내려갈 일이 생기면 동서 때문에 이틀 전부터 배가 아플 지경이었죠. 스트레스 때문에요. 시어머니도 그걸 눈치채셨어요. 더 이상 우리를 부르는 일도 없었고 다 같이 농사일하는 것도 없어졌죠. 전 어머님을 이해했는데 남편은 둔해서 한참 동안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부는 가끔씩 시댁에 가서 농사일을 돕곤 했습니다. 남편이 장남이기도 했고 애들도 시골에 데려가면 좋아해서 그렇게 했어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갔죠. 동서와의 관계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주 만나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보다 덜 보고 평화로운 게 낫다고 생각했고요. 그래도 아예 안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주 만났던 동서랑은 어쩌다 한 번씩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 보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서가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날이 갈수록 동서 때깔이 점점 좋아지는 거였습니다. 서방님은 가게 적고 수입이 일정치 않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들어보니 동서가 어디 투자한 게 엄청 잘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수익률이 3배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까놓고 말하면 다단계라 동서 이름으로 물건 팔면 돈이 꽤 남는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족한테도 영업을 하더라고요. 나중엔 그것도 모자라 동네 어르신들 찾아가서 영업을 하기 시작했죠. 생활용품부터 식료품까지 별걸 다 파는 회사였는데 치약부터 양말, 생선, 커피 믹스 없는 게 없었습니다. 동서가 워낙 말도 잘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니까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쯤 우리 사이의 긴장감도 좀 풀린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동서 얼굴이 폈더라고요. 돈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무지를 못했어요. 전 슬쩍 말을 건네봤죠. 동서, 정말 대단하네. 그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잖아.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던데요. 진작 할 걸 후회하고 있어요. 형님도 놀랐죠? 제가 이렇게 돈 잘 벌 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 암튼 일이 잘 된다니 좋네. 적성에 맞는 일 찾은 거 축하해. 늘 돈 때문에 허덕이던 동서였는데 돈도 잘 벌고 자신감도 생기니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 이후 잘난 척을 넘어서 약간 갑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나 남편 직업도 은근슬쩍 비하하면서요. 백날 공부해봤자 뭐하냐. 큰돈은 영업으로 버는 거다. 그런 말도 흘리고요. 또 같이 주방 일을 하게 되면 마치 저를 부하 직원 부리듯이 하더라고요. 형님,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알아요. 승진해서 월급 올라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 하는 일 해보는 게 어때요? 난 그런 재주 없어. 하던 일 하는 게 편해. 아유, 답답해. 백날 그렇게 살아보세요. 집안 살림이 펴지나. 저보고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 충분히 살만해. 동서가 아나무인으로 굴어도 전 그러려니 했어요. 누굴 질투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럴 정신도 없었거든요. 잘 나가는 동서와는 반대로 우리 집은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스타트업 기업이었는데 회사가 망하면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 거였죠. 나이가 많다 보니 재취업이 어려웠고 남편은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왔어요. 결국 구직을 포기하고 시부모님 계신 본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 역시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행은 쌍으로 온다는 말이 실감났죠. 결국 우리 가족은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집을 처분하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시부모님 곁에서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남편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저보고는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했죠. 하지만 저도 긴 회사 생활에 지쳐 있었고 가족이 찢어지는 게 싫어서 함께 움직였어요. 하필 저희 가족이 시댁에 들어가는 날 비가 내렸죠. 남편이랑 전 면목이 없어서 둘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애들은 다른 방에 보냈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남편 병이랑 제가 사직서 낸 것까지 다요. 주눅이 든 우리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보이셨어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생전 그런 말 없더니 덜컥 내려온다고 해서 얼마나 심란했는지 몰라. 무슨 일인지 몰라도 너희가 큰 결심했구나 싶었다.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어. 그래, 잘 생각했다. 여기서 새 출발해봐. 너희 아직 젊으니까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기 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동네에는 소문이 났죠. 저희 망해서 내려왔다고요. 그 동서도 우리 소식을 알게 됐고 콧대가 더더욱 하늘을 찌르게 됐어요. 솔직히 제가 동서보다 더 잘 나갔을 때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동서는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자기 말 틀린 거 없지 않냐고 가방끈 길어봤자 소용없다면서 막말을 하는데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무슨 집안 부엌대기 취급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나설 정도였죠. 한 번은 새 차를 뽑았다며 벤츠를 끌고 온 적이 있었어요. 동네 한 바퀴를 다 돌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유난도 떤다 생각했지만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이 벤츠 때문에 난리가 나게 됐어요. 시댁 집 앞에는 조그맣게 있는 텃밭이 있어요. 제가 텃밭에 물을 주다가 모르고 집 앞에 주차해둔 동서차에 물이 튀게 됐고 그걸 본 동서가 엄청 뭐라고 하면서 모욕을 주는 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같이 막 싸웠어요. 어머머 형님, 아니 내 차에 왜 구정물이 뿌리고 그래요? 그렇게 교양 있는 척은 다 하더니
본심은 이거였어요? 못 먹는 감 찔러보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내 차 왜 건드려요, 왜? 동서, 무슨 유세가 이렇게 심해? 교양 있는 척은 또 무슨 말이야? 교양은 동서가 떨었지. 돈 좀 번다고 무시하고 갑질하면서 아닌 척 교양 떤 거 동서 아니야? 말은 똑바로 해. 또 뭐? 못 먹는 감? 진짜 웃긴다, 동서.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아니, 안 참아. 누가 참으래? 할 말 있으면 해봐, 언제든지. 그동안 치질이 궁상을 떨어도 형님이라고 대접해줬더니 자기가 진짜 손윗사람인 줄 아나 보지?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뭐? 내가 동서보다 잘 나갈 때, 우리 부부 안 망하고 서울 살 때, 그때 한 번이라도 동서 무시한 적 있어? 동서 똑똑하잖아. 기억할 거 아냐? 내가 승진하고 괜히 질투나니까 트집 잡고 어머니랑 나 못 살게 굴었을 때도 나 다 참았어. 근데 뭐?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남도 이렇게는 못해. 왜 날 못 잡아먹어서 한달이야? 이제 사는 수준도 비교도 안 되게 멀어졌는데 어딜 까불어요, 형님. 진짜 뜨거운 맛 한번 볼래요? 돈 잘 버는 사람이 무조건 윗사람이지. 무슨 말이 많아? 그래, 이게 동서 본심이지.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 윗사람 대접받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냐고? 잘 됐네. 말 나온 김에 안 참으려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얼마 안 있다 돌아온 동서는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형님이 그렇게 내 차를 닦고 싶었는지 몰랐네. 세차해주고 싶으면 말하지 그랬어? 내가 형님이 키우는 배추밭에 차 대놨으니까 깨끗하게 세차 좀 해놔. 용돈 번다 셈 치고 돈은 충분히 줄게. 배추밭이란 얘기에 너무 놀라 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랑 남편이 피땀 흘려 가꾼 배추밭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동서가 자기 차로 배추밭을 죄다 밟아놔서 배추들은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으로 다 깨져버린 상태였죠. 전 그대로 주저앉아 동네가 떠나가라 울기 시작했어요. 저 배추가 어떤 배추인데. 내 배추. 아까운 내 배추. 너무 서럽고 억울한 마음에 전 우열을 했고 제 울음소리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식을 듣게 된 시어머니도 제 모습을 보게 됐죠. 울고 있는 저와 엉망이 된 배추밭의 모습에 어머님 기함하셨어요. 왜 이래? 이게 무슨 일이야? 멀쩡하던 배추밭이 왜 이렇게 됐냐? 전 울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고 어머닌 길길이 날뛰셨어요.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저 배추가 어떤 배추인데 차로 엉망을 만들어놔? 내 이 꼴을 보고는 못 산다. 둘째 어딨냐? 오늘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어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지셨고 다시 나타나셨을 땐 트랙터를 끌고 오셨어요. 뭘 하시려나 싶었는데 열받으신 시어머니는 트랙터를 동서의 8천만 원짜리 벤츠를 향해 몰고 가셨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왜 그쪽으로 가세요? 어머니! 곧 엄청난 소리가 들렸고 트랙터는 그대로 벤츠를 박아버렸습니다. 온 천지가 뒤틀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서 동네 사람들 다 할 말을 잃었어요. 벤츠는 박살이 나버렸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누구 하나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먼저 정신 차린 건 저였어요. 어머니를 말려야겠다 싶었죠. 어머니는 트랙터를 후진시키더니 다시 그 박살난 벤츠를 향해 돌진하셨어요. 큰일 났다 싶었죠. 더 부서지면 물어내야 할 돈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것 같았어요. 전 트랙터를 막아서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미 차 박살났어요.
그만하세요. 네? 큰애 너 안 비키냐? 나 한다면 한 사람인 거 몰라? 아, 옆으로 비켜! 다쳐! 저뿐 아니라 지켜보던 동네 어르신들도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제발 트랙터에서 내려오라고 하나같이 말리셔서 어머님 마지못해 트랙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렇지만 순식간에 동서의 차는 폐차 수준의 고물이 돼버렸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서는 자기 차를 보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색 난리를 치면서 어머님이랑 저한테 와서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더라고요. 눈이 거의 돌았더라고요. 제정신이에요? 못들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얼마짜리 차인데 저 지경으로 만들어놨어요? 물어내세요. 물어내라고요. 그깟 배추가 뭔데 내 차를 이렇게 만들어요. 배추 따위가 뭐라고요. 동서는 눈을 뒤집고 시어머니한테 막 대들었죠. 물불 안 가리는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작정하고 덤비는데 꼭 미친 사람 같았죠. 하지만 엄청난 담력을 가진 시어머니는 가만 계시지 않았어요. 분에 못 이겨 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동서의 머리카락을 시어머니가 잡아채셨죠. 정신 나간 건 너다 이거사. 네가 보상해야 될 배춧값만 얼만 줄 알아? 네 아주버님이랑 네 형님이 배추를 이만큼 기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그것까지 보생하려면 8천만 원도 더 들어. 그리고 네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단계로 사기친 돈만 해도 얼만데. 내가 아주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이거 사. 이건 약과야. 넌 벌을 더 받아야 돼. 어머님의 말에 동네 어르신들 모두 잘한다고 환호하셨어요. 동서는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시어머니한테 악을 썼죠. 가만히 안 두겠다고 당장 고소를 해버린다고 반협박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고소하라고 맞대응하셨죠. 고소하는 순간 넌 며느리 아니라면서 선을 딱 그으셨어요. 결국 시동생이 이 일을 알게 됐고 집에 쳐들어왔죠. 시부모한테 막 따지고 우리 부부에게도 막 따지더라고요. 새 차를 그렇게 박살내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면서 집안을 들쑤셨어요. 연을 끊는다 어쩐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도 화가 많이 났고 어머닌 꿈쩍도 안 하셨습니다. 네 처가 무슨 짓을 어떻게 저지르고 다녔는지 그것부터 알고 오라면서 시동생을 아주 냉정하게 돌려보냈어요. 전 또 한 번 시어머니 대담한 모습에 놀랐고요. 그 후 다단계로 돈을 벌었다던 동서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알아보니까 본인도 사기를 당한 거였고 수익률은커녕 그 이상의 더 많은 돈을 알린 거였어요. 동네 어르신들 돈도 동서가 다 말아먹었고요. 시동생도 모든 진실을 알고 집에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더구나 동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속은 상했지만 더 이상 동서의 일로 마음 어지러운 게 싫었어요. 그쪽으론 관심, 연락 다 끊고 농사 열심히 짓고 먹고 살 일 궁리하자 했죠. 얼마 안 가 상황은 반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경험을 살려서 온라인에 농산물 판로를 뚫었어요. 온라인에 이곳에 싱싱한 농작물을 팔 수 있게 했고 우리 집에선 안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집 농산물까지 팔아드리기 시작했죠. 중간 마진을 없애니까 역시 수입이 쏠쏠했어요. 저흰 상세 페이지에 농산물 소개도 엄청 자세히 하고 마케팅에 주력을 했죠. 남편이랑 제 손발이 척척 잘 맞았어요. 점점 수익은 늘어났고 동네 어르신들도 수입을 많이 올리셨죠.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소원 풀었다고요. 저희 집을 비롯해서 온 동네가 신이 났죠. 돈이 착착 벌리니까 이 소식이 동서 귀에도 들어갔나 봐요. 어느 날 뜬금없이 동서가 시댁을 찾아왔더라고요. 참 얼굴도 두껍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배추 사건 이후로 동서한테 정남이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글쎄, 동서가 귀농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저희처럼 같이 살 테니 도와달라고 어머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는 어머니한테 막 매달렸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미쳤었던 것 같아요. 이젠 안 그래요. 저 반성도 많이 했어요. 형님이랑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시고 끽소리도 안 하고 살게요. 네? 그러면서 마지못해 그때의 일을 사과하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데 연기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할 것이지 속이 빤히 보이더라고요. 전 말할 것도 없고 시어머니도 그런 동서에게 완전히 질린 것 같았어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 까부는 거 봐줬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어? 나 이제 너무 믿는다. 가까이 지내고 싶지도 않고 괜히 조용한 집안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가라. 이제와 도와달라는 얘긴 왜 해? 배추 다 망가뜨려 놓고 너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 제정신이냐고 막 대들었지? 그게 네 진심이잖아.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속 시끄럽다. 결국 동서는 집에서 쫓겨났고 그 후 다시는 찾아오지 못했어요. 시동생만 가끔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힘든가 보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과 함께 농사도 사업도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도 저희 통해 꾸준히 수익 올리고 있고요. 역시 운보다 중요한 건 노력이 아닐까요? 저희 부부 한번 크게 엎어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면서 살려고 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